자, 진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검찰청 분위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가 났지 않습니까? 검찰은 무죄 선고가 날 거라고 예측을 전혀 못했던 모양이에요. 무죄 선고 나오는 장면을 얘네들이 봤던 모양이야. 자기들은 유죄가 나올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계되는 내용을 TV로 막 보고 있었대요. 막 보고 있었는데 무죄가 나왔다 그러니까 순간 다 얼음 뻥 쪘대는 거야. 일순간에 정적이 감돌면서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더래요. 자, 그 뒤에 검찰 분위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지들도 뭔가 지금 대책을 열심히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오밤중 뉴스 세 번째 주제는 이재명 대표 무죄 선고 이후 비상 걸린 검찰청 분위기를 짚어봅니다. 예측을 전혀 못했으니까 아마 지금 얘네들 열심히 짱구 굴리고 있겠죠. 위기의식도 지금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살아났잖아. 그리고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대선 전에 이재명 대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수단은 없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통령이 되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인 거죠. 검찰로서는 무슨 수를 써서도 막아야 될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지금 여기저기서 짱구 굴리는 소리가 막 들린다고 그래요.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에서 무죄가 딱 나오니까 검찰은 내부적으로 탄식이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무려 9명의 검사를 갈아놓고도 패했다는 거죠. 여기에는 부장검사급이 3명이 들어갔어요.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 전체가 덤벼들었다고 해도 과언 아닙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그것도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검찰들은 환호성을 올렸다는 거예요. 이재명 끝났다고. 그리고 그 상황이 2심, 3심까지 갈 거로 봤답니다. 더군다나 그 항소심 재판부가 자신들한테 유리하게 결정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제가 가장 우려했던 판사가 최은정 판사였잖아요. 더군다나 그 최은정 판사가 재판장이 되면서 검찰들은 완전히 환호성 올리고 난리도 아니었대. 게임 끝났다 뭐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검사 9명을 갈아 넣어가면서 정말 자기들 딴에는 뭐 진짜 쓸 수 있는 역량을 다 투여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뻑 져버렸어. 그것도 완전하게 스트레이트로 져버렸죠. 4대 0으로 졌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투입됐던 검사들 생각하면 더 많습니다. 이게 좀 짚어봐야 되는 것이 이 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 맨 처음 시작을 어디서 했느냐면 성남지청에서 했거든요. 수원지검 성남지청. 당시 성남지청장이 누구였느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얘가 원래 성남지청장 하다가 뭐 대구 갔다가 서울로 온 거거든요. 그리고 당시 성남지청 차장이 누구였느냐? 예, 지금 중앙지검 4차장 하는 사람, 예, 뭐 최재훈인가 하는 애 있잖아요. 걔야, 걔. 이번에 왜 탄핵당했던 왜 김건희한테 그 도이치모터스고 뭐 디올백이고 무혐의 내려줬다는 그 판사들, 그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창수, 최재훈 뭐 이런 사람들, 그 중앙지검장, 중앙지검 4차장, 뭐 반부패 수사 2부장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원래 뭐 하던 애들이다? 다 원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사건
담당했던 애들인 거예요. 성남지청에서. 자, 성남지청에서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그 공로로 얘네들이 중앙지검에 온 거야. 이놈들 때문에 어쩌면 1심에서 그렇게 안 좋은 결과가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얘네들은 그러니까 말이 9명의 검사지 솔직히 말하자면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역량을 다 투입했던 겁니다. 당연히 지들이 이길 거라 생각했겠지. 회식 준비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회식. 응? 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대. 그러니까 얘들 승리의 순간을 만끽하겠다 이러면서 TV 틀어놔서 자 어떻게 나오나 보자 속보 한번 보자 이러고 있는데 또 뭐야? 무죄? 순간 얘네들이 아무 말을 못하고 입을 벌린 채 정지 화면이 됐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설마 했던 모양입니다. 뭐 쟁점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쟁점 김문기 성남시장 때 몰랐다. 이거 무죄 나올 때까지만 해도 에이 뭐 그래 원래가 1심에서도 무죄 나왔으니까 라고 했대. 그런데 소위 말하는 교유행위 김문기랑 골프 안 쳤다. 이게 무죄가 딱 나오니까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그려 뭐 이재명이 나 골프 안 쳤다는 말까지 직접 한 건 아니니까 그래 그렇다 쳐. 그러면서 이들은 백현동 건 백현동이 개발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압력이 있었다. 협박을 받았다. 요 말은 자기들은 죽어도 유죄가 나올 거라 생각했다는 거야. 그런데 더군다나 검찰이 뭐에 희망을 걸었느냐.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판사들이 이게 공소권 남용인지 혹은 공소기각이 되는지 부분부터 먼저 쭉 읽습니다. 그러면서 그 공소기각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그 결론을 내려요. 이재명 대표가 이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는 이게 국회의 국정감사장에서 한 말이잖아요.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을 적용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선거법 적용이 안 된다. 따라서 선거법을 적용해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거는 이거는 잘못이다. 따라서 공소기각 나와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사들이 그거 아니다. 선거법 적용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검사들은 그렇지! 이랬다는 거야. 따라서 백현동 부분은 유죄 나올 줄 알았대. 근데 백현동 부분까지 그거는 그냥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것일 뿐 자신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한 것일 뿐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딱 판결하니까 그때부터 얘들이 뻥 찌기 시작했던 겁니다. 최종적으로 무죄, 전부 다 무죄라고 나오니까 망연자실 TV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자기들끼리 한번 다시 이렇게 눈 마주쳤다가 이거 어떡할까? 웃자노? 그랬대요. 두뇌 정지가 탁 온 거지 뭐. 저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제 저녁에 우리 뭐 최악의 상황을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도 자신만만한 이 검찰의 분위기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랬는데 저도 스트레이트 4대 빵으로 무죄가 나온 걸 보고 우와! 깜짝 놀랐는데 검찰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는 걸릴 줄 알았다는 거야. 근데 하나도 안 걸리니까 솔직히 검찰들은요. 1심에서 무죄가 되었던 김문기 모른다 이 부분도 유죄가 나올 거라고 막 기대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부터 무죄 나오고 심지어 1심에서 유죄가 나왔던 것까지 다 무죄가 나오니까 어떻게 말을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로써 사실상 검찰이 이재명을 막을 수 있는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졌습니다. 향후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는다고 해도 이거
다시 파기환송심, 재환송심 이런 것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하면은 적어도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대선 출마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진우 의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대법원에서 파기 자판하라 그러잖아. 원래 대법원에서는요, 파기 자판을 안 하고 주로 파기 환송을 해버립니다. 파기 자판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 제가 뭐 한 10년 넘게 법조 출입하면서 대법원이 파기 자판하는 거 4건인가를 봤어요. 파기 자판, 그 하급심의 판단을 파기, 취소하면서 자판, 스스로 판단한다. 이걸 보고 파기 자판이라 그러고요. 파기해서 원래대로 원심 법원으로 보내는 걸 보고 파기 환송이라 그럽니다. 파기 자판은 주로 항소심 두 번째 재판에서 하고요. 파기 환송은 주로 대법원에서 합니다. 파기 자판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더군다나 파기하면서 1심 원심 내용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무죄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파기 자판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아무튼 주진우가 파기 자판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파기환송심, 재환송심 이런 거 생각했을 때 대선 출마를 현실적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기 자판만 해야지 끝낼 수 있는 거. 이재명 대표를 대선 전에 죽일 수 있거든. 그 방법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파기자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파기자판 안 돼요. 그거 없어요. 지금 이상한 소문 벌써 퍼뜨리고 다니더라고. 극우에서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을 할 거라고. 지금 다 얘기 다 돼 있다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뭐 카톡 가짜뉴스로 막 퍼뜨리고 있는 모양인데요. 안 됩니다. 그런 거 없어요. 파기자판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파기 자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글쎄, 일단 글쎄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 파기 자판이라고 할 수 있는 파기 자판을 해야지 이재명을 주저앉힐 수 있기 때문에 주진우가 대가리 속에서 억지로 짜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진우 의원 같은 이런 애들이 얼마나 법 기술자인지 여기서 명백히 드러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건데 대가리 굴려보면 그 방법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들한테 유리한 방법이면은 저기 쓰레기통에 처박힌 것도 끄집어내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저놈 놈들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현재로서는 검찰이 이재명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어떤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대장동 사건도 남아있고 대북 송금 사건도 남아있고 한데 그건 어떡하냐고.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요. 이뭐 대장동뿐만 아니라 뭐 성남FC, 뭐 백현동, 뭐 그다음에 그 위례지구 이렇게 4개가 지금 뭉쳐져서 지금 재판이 진행되잖아요. 이거는 현재 재판의 절반밖에 안 왔습니다. 성남FC, 백현동, 대장동, 그리고 위례지구 이게 4개 주제가 있는데 이 중에 2개밖에 아직 진행이 안 됐어. 앞으로 2개가 추가로 진행돼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길어진 거는 유동규 때문입니다. 유동규 증인 신문이 필요 이상으로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 원래대로 하자면은 이거 한 재판을 한 8번 정도 하면은 끝나게끔 만들어 놨는데 유동규랑 검찰이 시간을 길게 끌어요. 결국 그러면서 이게 2달 반, 거의 석 달을 끌어버렸거든. 1달 반이면 끝날 사건이었는데. 그러면서 이 전체적으로 겨우 절반 정도 50%밖에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마저도 1심이에요. 따라서 대장동 사건이 대선 전에 결론이 날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 뭐 재판부가 바뀌었죠. 바뀌면서 갱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갱신 절차 이것도 좀 시간을 좀 오래 끌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이 대선 전에 결론 나온다는 건 어렵죠. 대북 송금 사건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원래 신진우 판사가 이것을 맡고 있었는데
신진우 판사가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죠. 그러면서 다른 재판부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도 시간을 좀 소요할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새로운 재판부는 이 대북 송금 사건을 빨리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어요. 아니, 이 재판부는 나름 자기들도 몸살이야 될 거 아니야. 이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자기들도 거기에 맞춰서 재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을 좀 지켜보겠다라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재판부부터가. 그러니까 대북 송금 사건은 대선 전에 재판이 시작될지도 몰라. 안 될 것 같아, 지금 분위기로는. 자, 어떻습니까? 이재명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없어졌어요. 뭐 검찰은 또 한편으로는 그 위증교사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증교사는 1심에서 무죄가 났죠. 그리고 지금 항소심이 지금 시작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재판을 빨리 진행할 생각이 전혀 없어. 아, 걔네들도 몸살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정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대선 기간 중에 갑자기 뭐 이재명 대표를 불러가지고 재판을 열고 자시고 이렇게 할 의사가 없어. 자칫 잘못했다가 돌멩이 맞겠거든. 그러니까 판사들도 이제 몸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더 이상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진 거예요. 판사들이 하나같이 좀 지켜보자 하고 있는 거야. 법원 현재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판결은 일반 형사법원의 판사가 할 수가 없다. 윤석열 징계 취소 소송도 왜 대충 끝났겠냐? 왜 윤석열한테 결국에 유리하게 끝났겠냐? 그거 결국 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 아니겠냐? 그런데 이제 와서 이재명은 재판을 하자? 아유, 그거는 못하지.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이재명이 정말 대통령 후보가 될지, 대통령이 되는지 그거 보고 재판을 할지 말지 그때 가서 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판사는 이런 말도 합니다. 솔직히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표를 함부로 파면할 수 있겠냐. 그것도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일반 법원에서 파면 소송을 한 게 아니라, 탄핵 소송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형사 사건을 해가지고 국민의 선택을 왜곡시켜서 되겠느냐. 그거 그러면 안 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사법부가 국민의 선택을 좌우하는 게 돼버리는데, 그거 과연 사법부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거야. 민주적 정당성 사법부한테는 없어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사람들이 아니잖아. 선출받지 않는 권력인 거야. 선출받지 않는 권력이 선출된 국민의 대표를 함부로 탄핵 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으로 내쫓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사실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원래 그게 헌법의 일종의 헌법 원칙 중에 하나예요. 사법부가 국민의 대표를 함부로 끌어내리면 안 된다는 거야.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사법부가 야, 너 감옥 가 이래버리면 되겠어?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왕정 국가에서 그런 일이 자주 있었거든요. 국왕의 권력에 대응하는 그런 일종의 그 시민 지도자들이 그 의회에 막 진출했는데, 그 국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눈꼴 사나웠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부패 혐의를 뒤집어 씌운다든지, 하다못해 뭐 도둑 누명을 씌운다든지, 심지어 강간범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넣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프랑스 대혁명 때도 영국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 옛날에 이제 유럽의 그 시민혁명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과정에서 사법부, 그러니까 유럽의 사법부, 판사들한테 한 가지 각인된 원칙이 있었던 겁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대표자를 함부로 감옥에 보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재판이든 무슨 재판이든. 만약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에 의한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탄핵 심판밖에 없다. 웬만하면 정말 현행범이 아닌다면 하면 안 된다. 라는 게
이게 사실 헌법의 원칙처럼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대표를 판사들이 함부로 끌어내리면 안 된다.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헌법재판, 탄핵심판이다 이거야. 탄핵심판이 아니라 형사재판으로 대표를 끌어내린다? 그거 안 된다. 그거는 국민 주권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다. 이 얘기를 판사들이 해요, 지금.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한 재판 더 이상 끌 수가 없다. 솔직히 대선이 시작되면 이재명 재판 못한다고 봐야 한다. 자기들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이미 판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검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더군다나 어떤 판사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의 판결을 받았을 때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하는 현행 선거법 제도도 과하다라고 생각이 든다.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민의 선택을 법관이 함부로 좌우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왜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판사들이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상황이 이쯤 되니까 검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상이 걸린 거지 뭐. 이대로 가면 검찰은 다 죽겠거든. 자, 이대로 가면 검찰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야, 지금이라도 민주당에 이게 좀 어떻게 한번 뚫어봐라야. 접촉해가지고 어떻게 좀 로비할 수 있는 길 한번 만들어봐라. 요렇게 하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지금 검찰은 어떻게 한다? 예, 내란 세력에 가담해서 아예 이재명 대표를,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는 이런 정치 세력을 아예 말살시켜 버리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가면 검찰이 죽으니까 내란 세력에 가담하자, 윤석열 쪽에 가담하자, 요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 일환으로 검찰 오비, 그러니까 퇴직한 검사들이죠. 퇴직 고위 검사들, 이런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윤석열을 석방해주는 윤석열 구속 취소 과정에서도 검찰 오비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들이 지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결국 검찰이 더욱더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짓을 할 것인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에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를 추가 기소하는 방안도 얘네들은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재명을 잡아넣겠다, 대선 전에 잡아넣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지난번 대선에서도 대장동 수사 요거 가지고, 이거 대선이 아니라 대장동 수사가 대선판을 뒤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다시 재현하겠다는 거죠. 지금 그 생각들을 하고 있다고 해요. 참 대단한 놈들이죠.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짓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포기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포기 안 해. 자기들이 뭔가 상황을 또 바꿀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윤석열을 석방시켰듯이 구속 취소라는 희한한 방법, 그것도 날짜 계산을 시간 단위로 하는, 날짜로 계산해야 되는데 시간으로 계산하는 꼼수를 써서 윤석열을 풀어주듯이 그런 희한한 방법 또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이재명만 대통령이 안 되면 되는 거야.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른바 검찰 오비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찰 오비들 중에는 누구도 들어간다? 예, 김주현 현 민정수석도 들어가는 겁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더 핵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이번에는 안 먹힐 겁니다. 제가 얘기해드렸던 뭐 그런 수법들 우리가 한번 당해봤잖아. 시민들이 한번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또 당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 요놈들 대가리 속에서는 뭔 기발한 얘기가 나올지 몰라. 얘네들은 지들이 죽을 것 같으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꼼수를 또 부릴 겁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우리도 이제 슬슬 하기 시작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어쩌면 이들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지금 뭐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이 세 명의 판사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 뭔가 또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의심도 해봅니다. 자, 일단 한 고비 넘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한 고비를 넘어왔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걱정은 하고 대비는 해야겠습니다만 뭐 또 너무 실망하거나 분노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근차근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